한 주간의 MLB 소식, 핫 이슈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MLB 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폰 뉴스 정지열입니다. 네, 우리 오늘이요 말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복더위의 그 복자가 엎드릴 복자래요. 가을 기온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너무 더워서 그 더위 앞에 엎드린다는 건데 우리는 근데 오늘 더위한테 엎드린 게 아니라 이 경기에 엎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드디어 네. 류현진 선수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한 호투를 해줬어요. 네, 삼진도 6개 나왔죠? 네.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한 줄 평을 한다면은 류현진은 역시 큰 경기에 강하다. 큰 경기에 강하다. 좋다. 한 줄 평. 류현진 주심의 마음을 겟했다. 네. 좋다. 좋네요. 네. 네. 사실 이 류현진 선수의 복귀를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105일 그렇죠. 동안 기다렸고 그 당시 상황이 류현진 선수가 올라오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차전, 2차전 계속해서 뭐 커쇼도 잘 던졌고 우드도 잘 던졌는데 경기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5연패 중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콜로라도 3번 지고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지면서 5연패에 빠졌었죠. 또 커쇼 우드가 잘 던졌는데 지고 이게 불펜진 방화 때문이었잖아요. 불펜진이 켈리 젠슨이 없다 보니까 불펜진이 막 흔들리면서 막 계속 방화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다른 부담도 하나 또 있었죠. 마에다 겐타와 스트리플링이 불펜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선발로 들어가게 됐는데 마에다 스트리플링 그동안 워낙 잘 왔잖아요. 근데 류현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좀 눈칫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경기에서 정말 잘 줬습니다. 네. 정말 얘기한 대로 잘 던져야만 하는 경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올라와서 잘 던지고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완벽한 투구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볼넷도 없었고 점수도 한 점도 내주지 않았고 뭐 위기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삼진으로 그때마다 삼진으로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류현진 선수의 이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투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완급 조절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었고 구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리에이션을 가져가면서 타자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패스볼을 던지다가 갑자기 이제 커브가 날라오고 커브 다음에 패스볼이 날라오고 패스볼은 좀 약간 높게 던졌다가 갑자기 컷 패스볼은 낮게 던지고 커브를 던졌다가 패스볼 위쪽으로 던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 류현진 선수가 구속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패스볼 평균 구속이 92마일 그러니까 14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게 빠른 구속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좌완 투수들은 보통 평균 한 150km 정도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5km 정도가 적은데 류현진 선수는 오늘 패스볼을 던져서 일단 헛스윙만 7차례나 유도를 해냈거든요. 이 위력적이지 않은 패스볼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스트라이크 존이 사실 좀 넓었어요. 이번 주심 성향이 약간 우타자의 바깥쪽 존을 좀 넓게 잡아줬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거기다 이제 한번 잡아주니까 눈치를 채고 컷 패스볼을 그쪽으로 계속 던졌잖아요. 그래서 컷 패스볼 같은 경우에는 이 루킹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타자들이 옴싹달싹 못하는 좋은 스트라이크가 9개나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일단 구위도 생각한 것보다 좋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거는 이 투구 지능이 뛰어나서 자기가 가진 무기를 굉장히 팔색조처럼 잘 활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는 것이 정말 패스트볼이면 패스트볼, 커브면 커브 뭐 다 모든 것을 그냥 본인이 그냥 자유자재로 알아서 던졌어요. 네. 캐스터와 해설진이 그냥 믿고 보면 되겠다라는 멘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류현진의 특기도 좀 보였잖아요. 그 속구 구속을 자기 맘대로 좀 늘렸다 줄였다는 뭐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 원래 KBO에서도 좀 그런 느낌 보였잖아요. 한화에서도 전력 투구를 했다가 위험할 땐 했다가 다시 줄여서 했다가 그것도 이번에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게 컷 패스볼도 어쨌든 패스볼 종류라고 했을 때 이 최저 구속은 86마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38km 정도였는데 최고 구속은 150km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차이가 같은 패스볼이라고 하더라도
12kg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이러면 타자한테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구속가감을 굉장히 잘 활용한 것도 빛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칭찬할 부분은 많죠. 1회 잠깐 제구가 초반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공격적인 투구를 통해서 카운트를 빨리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범타로 처리를 하면서 12타자 연속으로 이제 1루에 출루를 시키지 않았었죠. 이런 것도 사실 투구 지능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투구수가 한 80개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있었었는데 물론 네. 이제 89개로 오늘 던졌지만 투구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네. 스트라이크로 탁탁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89구로 6이닝이면 굉장히 뛰어난 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원래 한개 투구수였던 100개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7이닝은 가뿐하게 소화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기 전에 로버츠 감독도 네, 류현진 선수 던질 수 있는 한 던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복귀점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류현진 선수가 확실히 6회까지 89구밖에 안 던진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또 이 최대한 길게 던지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재열 씨. 왜 그렇죠? 불펜진이 또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았기 아니 때문이죠. 네. 요즘 정말 올라가기만 하면 네. 이제 선발 투수를 잘 해서 그 넘쳐나는 이 선발 자원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버츠 감독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이제 류현진이 내려가고 이제 다저스 타선이 3점이나 주면서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케일러 퍼거슨이 맥커친한테 3런 홈런을 맞으면서 류현진의 사승이 날아가고 막. 그때 날라갔죠. 네. 아니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네. 갖추고 이제 다들 이제 전 국민들이 앉아서 보는 오늘 실시간 검색어도 1위였어요. 네. 류현진. 그런데 갑자기 날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퍼거슨 선수가 주저앉는 것처럼 제 마음도 주저앉는 느낌이 많았죠. 이제 됐다. 이제 2점을 또 추가할 때 이제 됐다. 이제 별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그 홈런을 딱 맞으니까 다저스가 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불펜 투수가 이 한 명만 흔들리면은 괜찮은데 이 돌아가면서 네. 터지고 있으니까. 아니 젠슨의 부재가 우선은 가장 속상하고요. 네. 또 우리가 엑스포드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힘이 안 되고 또 네. 부상자 명단에 나가 있고. 네, 엑스포드도 네. 뭐 다쳐서 나갔고. 네. 어제는 마에다가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던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로버츠 감독이 너 그냥 오늘 준비하라고 해서 내보냈으니까 마에다도 사실 선발 등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등판을 하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완전히 털려버린 거죠. 게다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마에도 좀 속상한 기운을 네, 드러냈어요. 속상하다고 많이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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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캇 알렉산더도 좌완 불펜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무너졌고 지금 딜런 플로로는 진작에 무너졌죠. 네, 그러면서 프로로. 네. 지금은 뭐 다저스 불펜 중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로버츠 감독의 그 걱정을 조금 대신 덜어주기 위해서 묘안을 좀 내신다면 두 분이. 묘안이라기보다는 근데 로버츠 감독한테 모든 그 비난이 쏠리고 있는데 그건 네.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다저스 불펜진이 지금 너무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의 싱그라니도 다쳤고 조시 필즈도 다쳤고 네. 그러니까 불펜 피스존은 전부 다 지금 다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버츠 감독이라기보다는 다저스 수뇌부에서 좀 불펜 보강을 좀 하지 않았어야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한국적 이 생각으로 좀 약간 국뽕을 가미하자면은 오승환 선수와 엑스포드 둘 중에 한 명을 골랐을 때 엑스포드를 골랐잖아요. 네. 그 면에서 좀 이제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요? 다저스가 오승환을 영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어떤 결과를? 지금 굉장히 잘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콜로라도는 더 적겠죠. 네. 그러면은 다저스가 아마 지구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이제 한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팬이라면 할 만한 생각인데 사실은 엑스포드는 그냥 거저 데려왔고요. 네. 오승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콜로라도는 제법 네. 지출을 많이 했죠. 근데 다저스는 그러니까 엑스포드를 영입한 게 잘못이 아니라 불펜 투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선발진이 워낙 과포화된 상태다 보니까 선발진 중에서 일부를 불펜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젠슨이 물론 부상당할지 아무도 몰랐던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좀 준비 기간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선발에서 불펜을 가려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에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휴스턴이 뭐 포스트 시즌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또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이 이미 복귀하기 준비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우드 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럼 조금 더 좀 빠르게 불펜을 좀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좀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마에다가 이번 선택을 통해서 이른 금액이 최소 40억은 된다고 계약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게 볼 계약- 수밖에 없는 계약이니까요. 계약이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마에다와 에이전트의 사실은 전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협에서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었는데 어쨌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는, 네. 없는 느낌인 것 같고요. 류현진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은 류현진 선수가 보기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쵸. 왜냐면은 마에다랑 스트리플링을 일단 불펜으로 보낸 거는 류현진 선수가 몸이 다 나아 있는데 마이너리그에 둘 수 없어요. 왜냐면 류현진 선수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는 선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너리그 옵션을 쓸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아프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메이저리그에 올려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는 불펜을 못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선발 투수, 기존 선발 투수들을 불펜으로 보낸 건데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못 던졌어 봐요. 그러면 다시 마에다나 스트리플링이, 물론 스트리플링은 지금 좀 아프지만 다시 선발로 돌아왔겠죠. 그렇죠. 그럼 류현진 선수는 계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펜으로 쓸 수 없으니까 마이너리그로도 내릴 수도 없고, 그럼 아마 2017년에 김현 선수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기용이 되지 않는, 로스터에는 있지만 기용이 되지 않는. 그랬을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FA가 이제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계약금도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그랬으면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에 상당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럴 때마다 항상 잘 던져준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생각이 나고요. 큰 경기에서.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류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지난해 경기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부상이 재발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불펜으로 가게 되고 좀 오랫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기회를 확 잡았는데 확실히 류현진 선수는 동기부여에 따라서 좀 중요한 상황이면 훨씬 더 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마에다랑 스트리플링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거기 있으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잘 던지면 다음 주에 다시 선발로 그렇죠. 나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로버츠 감독도 스트리플링이 다치기 전에 스트리플링이 다시 선발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네. 류현진의 오늘 등판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정말 잘 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운도 많이 따른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확실히 운이 좋은 선수예요. 왜냐면 스트리플링이 불펜행을 지시받은 거는 이 허리가 좀 아프기 때문인데 그 허리가 악화된 이유가 호텔에서 너무 푹신한 침대에서 자서 허리가 아팠어요. 네, 이거는 진짜 뭐 류현진 선수가 네, 시트를 바꾼 게 아니라면 진짜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류현진 선수를 도와주고 있고 오늘도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저는 1회 그 맥캠프 수비를 보면서 그러니까 왜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네. 맥캠프가 사실은 이런 모습을 예전부터 보였었어요. 뭐냐면은 좀 이 LA 다저스에서 나간 계기 자체도 워낙 좀 뭐라 해야 될까,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기에 부활을 하게 됐던 게 막 살도 빼고 내가 다저스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엄청 뛰고, 그 호수비 기억하시나요? 류현진 선수 이 초반에 부상 전에 맥캠프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로 한 두세 개를 네. 잡았어요. 네. 그것도 이제 펜스 플레이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오늘 보세요. 진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파울인 줄 알고 뛰어가다가 그걸 라인에 맞아가지고 2루타가 됐는데, 네, 인정 허무하게 2루타가 줬죠, 네.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좀만 흔들리면은 질 뻔했어요. 자칫하면은 경기가. 맥캠프도 그렇고 지금 다저스 이 불펜진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에서 이기는 더 간편한 방법이 있거든요. 타선에 화력이죠. 폭발을 예. 하는 화력이 거죠. 폭발하면 돼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3회에도 이제 득점 기회가 네. 있었고 득점 기회를 그냥 후 날려버리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그럼-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속상했었어요. 그러면 불펜이 잘 던지지 못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불펜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타선도 문제예요. 수비도 문제고 지금 푸이그 선수도 후반기 들어서 예전 같지 않고요. 캠프는 아까 말했고 거기다 맥스먼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선수지만 원씨가 좀 후반기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인급 타자다 보니까 중고 신인이긴 하지만 뭔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저스가 실제 이 지표에 비해서 후반기에 득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류현진 맞아요. 선수를 경기를 볼 때 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아니 네. 인정합니다. 진짜 네. LA 다저스 최근 경기를 보면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최하위였다가 그러다 지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는요 뭐 3위까지 떨어지고 매 경기가 3루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스틴 터너가 조금 더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원래 다저스에서 가장 중심 타선 역할을 해주고 했는데 부상 이후 확 꺾인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터너가 살아주는 게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류현진 선수가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내 네. 시절부터 한화에서 유명했잖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타자 수비 믿지 수비 믿고 마라. 막 믿고 던지면 안 된다. 네. 예. 너만 잘 던지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그 마운드를 똑같이 책임을 졌었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참 듬직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그냥 굉장히 차분하게 마운드에 서잖아요. 네. 뭐 수비가 안 돼도 뭐 득점권인데 득점이 안 돼도 굉장히 차분하게 마운드 위에서 이렇게 던지는 걸 보면서 참 믿음직스러워. 아 오늘 잘 던지겠구나. 1회에 몇 구 던지는 거 보니까 아 오늘 정말 좋은 경기 우리한테 선물해 주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다음번에는 언제쯤 등판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편성표를 열심히 보니까 오늘 잘 던지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22일 경기 정도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오늘 호투를 했기 진짜, 때문에. 네,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네. 이게 뭐 포털 사이트 중계뿐만이 아니라 이 보니까 그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메이저리그의 인기도 류현진 선수의 부활과 함께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봅니다. 저희도 뭐 저희 방송사 내에서도 다 모두 이 경기를 보고 있었지만 네, 그렇죠. 다른 네. 곳에서도 다 뭐 모바일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다 이 경기를 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국민 투수예요. 정말 코리안 특급이고 코리안 몬스터고 예, 여러 가지 오늘의 호투로 인해서 앞으로의 경기를 조금 더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은 류현진 선수가 일단 이닝은 적지만 적어도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끝마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부상 재발이죠. 항상 류현진 선수한테는 지금 전제가 몇 년 동안 붙고 있잖아요. 안 아프면 잘 던진다. 안 아프면. 네, 근데 그렇죠. 아파버리면 류현진 선수를 아예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건데 몸 상태를 자신 스스로가 면밀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만 뭐가 안 좋다 싶으면은 이제 확실히 말을 해야죠. 근데 확실히 말하기도 조금 그런 게 좀 시즌이 막바지고 이제 본인 FA가 걸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아프더라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래도 뭐 제일 좋은 거는 부상 없이 통증 없이 잘 던지고 FA도 괜찮게 받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하게 것 같습니다. 던져서 그렇죠. 더 좋았던 오늘의 호투였어요. 류현진 네. 선수. 네. 자, 저희 MLB 톡은 위클리인데요. 만약에 그 중간에 이 소식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소식이 있다면 저희는 열심히 그 소식들을 모아서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좋아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할 때 한번 인사를 네. 맞춰보려고요. 네. 네. 너무 따로따로 하시니까 우리 같이 인사하는 걸로. 근데 제가 원래 유튜브 네. 방송이 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 해야 저희도 돼요. 있어요. 네. 아니, 좋은 거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제가 짧게 MLB는 MLB 톡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MLB는 MLB 톡. 제가 MLB는 선창할게요. 네. 같이 하트 해주시는 거. 네. 네. 우리 남자 기자님도 하트 해주시는 거. 아, 네. 뭐 네. 네. 저희 MLB 톡 다음 주에도 즐거운 소식,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류현진 선수의 호투 소식을 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MLB는 MLB MLB 톡. 톡.